예,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민교 한림대 가정의학과 교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우선 지금 액상형 전자담배, 이게 뭐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것 같은데 이 예. 액상형 전자담배가 어디가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예. 지금 그게 좀 문제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아직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액상형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보다 좀 위험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뭐 전자담배는 괜찮다는 식의 주장으로 전자담배를 권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곤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절대 그쪽 전자담배를 좀 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자담배가 아직까지 결코 이렇게 덜 위험하다고 밝혀진 그런 내용이 없고요. 또 금연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금연 보조제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아직 과학적으로 잘 분석된 그런 연구에 따라서 나온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안전하다, 금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작정 이제 금연을 위해서 또는 조금 더 위험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자담배를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질환이 갑자기 미국에서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 관련형 담배의 위험과는 완전 다른 종류의 새로운 위험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기존의 위험이 줄어든 것도 좀 더 지켜봐야 하고 또 새로운 위험이 이제 나타난 이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존의 그 관련형 담배와는 다른 위험성이 발견이 됐다. 예, 새로운 위험이 발생된 거죠. 이게 참 큰일이군요. 네네. 보통 그, 보면은 뭐 음주 중이라든지 액상형 담배하고 일반 그냥 태워서 연소하는 연초를 번갈아 피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그렇죠. 위험한 그런 일이겠군요. 예, 예. 액상형 전자담배 안에 들어있는 글리세린 성분, 이런 성분들이 이제 기화되면서 니코틴을 같이 흡입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 형태인데요. 그 기화 물질이 우리 폐 속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성 결과가 좀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동물 실험이나 인체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안정성이 뭐 확인이 된 거는 있지만 다른 어떤 전자담배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첨가 물질들이 우리 폐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급성으로는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지 금방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아직 우리가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관련형 담배는 개발된 지 오래됐고 장기적으로 사용됐을 때 폐암 발생을 높인다든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혈관성 질환들을 많이 올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은 많이 쌓여 있는데 아직 이 신종 담배들은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좀 길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우선 기초적인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액상 전자담배, 이 전자담배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증기식인가요? 증후식인가? 쪄서 연기를 내는 게 있고 네. 또 그 액체를 끓인다고 표현하면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보통 액상 전자담배라고 하면은 이렇게 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액체를 넣어서 하는 그 담배를 말하는 것인가요? 액상 키트가 있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라고 보통 분류되는 아이코스나 리리나 하는 그런 담배는 아예 전자담배라고 말하기는 않고 그냥 가열담배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액화된 액체를 이렇게 기화시켜서 흡입하는 모든 형태의 전자담배를 액상형 전자담배라고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가 지금 역학조사를 해서 내년 정도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정부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동안 지금 이 전자담배 규제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많이 부족했고, 그 정부의 노력이 좀 많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 미국에서 시작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그 폐질환 역학조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터진 것도 미국에서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이 되고 있고 역학조사가 급하게 막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미리서 이 그 담배에 대한 어떤 규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 이런 식의 어떤 이렇게 질환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케이스를 굉장히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미국과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조사를 계속 앞으로도 성실히 계속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한 문제 하나만 여쭙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이 액상형 전자담배 때문에 폐암이라든지 아니면 사망한 피해자는 없는 것이죠? 네, 그 폐암은 주로 이제 장기적으로 흡연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걸 보려면 30년은 경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담배에 의한 폐암 발생을 확인하려면 앞으로 몇십 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유사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30대의 남성분이 호흡곤란 증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호흡곤란 증상으로 입원하셨다가 호전이 되셔서 나가신 그 케이스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망례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민규 한림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